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쾌펜의 기후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약간 부제로 식물을 위한 날씨 MBTI라고 적었죠? 요즘에 MBTI 많이 하잖아요. 성격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분석적인지, 감정적인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든 게 MBTI죠. 자, 이 쾌펜이라는 독일 학자는 기후학자인데, 식물을 위해서 날씨를 좀 구분하기를 원했어요. 열대 지역은 뜨거운 건 다 알아. 극지방은 추운 건 다 알아. 온대 지역은 따뜻한 건 다 알아. 근데 이 세 가지로만으로는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없듯이 식물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이렇게 뭔가 성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MBTI가 되게 세부적인 것처럼 선생님 뭐 ENFJ다 그러면은 이게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나 이런 게 그런 것처럼 뭔가 MBTI처럼 이렇게 뭔가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조합하면은 이런 뭔가 엄청 세부적인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만든 건데, 이 사람은 기준을 식물을 위해서 기후를 어떻게 나눌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식물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를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보아서 기온과 강수량이라는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전 세계 기온을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후에 이 트레와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H라는 기후가 추가됐지만 일단 표 안에 있는 것만 해서 쾌펜의 기후 구분을 얘기해 볼게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은 이 빨간 색깔 부분을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동으로 그러면 조합이 됩니다. 우리 MBTI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쾌펜은 적도부터 시작해서 A, B, C, D, E로 그냥 간단하게 기후를 나누고 그 뒤에 따라오는 조합되는 단어를 대문자나 소문자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MBTI를 알려면 E가 뭔지, I가 뭔지, F가 뭔지, 뭐 P가 뭔지, J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닌 J냐, 뭐 니는 P냐, 니는 E네, 넌 I야 이렇게 알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요것만 알면, 그리고 왜 이걸 했는지 알면 우리가 MBTI를 알 수 있듯이 쾌펜의 기후 구분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쾌펜은 생각했어요. 이 식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그 나무가 클 수 있나? 이 나무라는 거는 그냥 풀이 아니라 이런 뿌리를 가진 나무 있죠?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큰 나무가 살 수 있는 지역이야? 없는 지역이야? 자, 일단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나무가 살 수 있는 거. 수목기후다. 나무란 뜻이죠, 한자로. 그 다음에 나무가 살 수 없어? 야, 그러면 거기는 수목이란 단어는 안 되고 나무가 없으니까 살 수 없는 지역은 무수목기후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 안에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MBTI처럼. 자, 먼저 오케이, 나무는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열대 식물 살 수 있어? 열대 식물은 기준이 뭔데? 겨울이 최소한 18도 이상은 돼야 돼. 그러니까 가장 추운 달도 18도씨 정도는 돼야지 열대 식물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혀? 불가능혀? 가능하면은 겨울이 18도씨 이상인 기후, 너를 열대 식물을 키울 수 있으니까 너를 내가 열대 기후라고 부르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요런 기준이 탄생합니다. 자, 이때 기준을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기준은 잠시만요. 자, 기준은 겨울 온도가 최소한 18도씨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교과서나 이런 데는 최한월 평균 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가장 추운 겨울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말고 가장 추운 거 알잖아요. 겨울이 가장 덥진 않잖아요. 그죠? 겨울의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면 너는 열대 기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열대 식물 키우는 거 불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면은 일단 너는 내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상태에서 겨울에 땅이 얼어 안 얼어, 이것도 그 식물 키우는데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하겠다 했을 때 안 온다. 이 겨울에 땅이 어는 거의 기준이 뭔데? 겨울이 영하 3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땅이 어는 곳이야. 근데 겨울에 영하 3도 이상이면 땅이 안 얼어. 땅이 안 어는 곳,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고 적당히 춥기만 한 곳, 그곳을 온대기후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온대기후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온대기후의 기준은
겨울 기온이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입니다. 자, 여기 겨울이 18도씨보다는 좀 시원해야겠죠. 그래야 온대 기후니까. 안 그러면 열대 기후로 넘어가 버리니까.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겨울이 얼어? 겨울이 영하 3도 이하야? 그럼 너는 좀 추운 데네? 그래가지고 너는 이름을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냉대기후라고 불러라. 해가지고 D라는 이름을 주고 너는 냉대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이 겨울에 기온이 뭐다? 마이너스 3도씨 이하다. 그러니까 땅이 어는 곳을 겨울에 냉대기후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다음. 아까 무수목기후 얘기했잖아요. 무수목기후에서도 또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펼치는데, 자, 오케이. 무수목기후는 나무가 이제 생육이 안 되는 거지. 아까 가능한 거는 수목기후라며. 근데 나무가 생육하려면은 무슨 조건이 필요해? 적어도 여름에 10도씨 이상은 돼야지 이 뿌리가 튼튼한 굵은 나무가 만들어져. 풀떼기 말고 나무. 그래서 이 여름이 10도씨 이상인 거 나무 생육이 가능한 거는 내가 무수목기후가 아니라 여기로 위로 넘겨가지고 너한테 조건을 하나 더 줄게. 여름 기온이 10도씨 이상이어야 되겠다. 야, 여름이 10도씨 이상인 기후. 자, 그래서 냉대기후는 이렇게 조건이 되고요. 이걸 온도로 나타나면은 그냥 다 구간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여름도 10도씨보다 아무리 더운 날도 10도씨보다 추워. 그럼 너는 좀 많이 추운 데구나 해가지고 너를 뭐라고 부르냐? 찰 한자를 써가지고 한대기후라고 부르겠다. 해서 한대기후는 이라는 단어를 부여합니다. 자, 여기 기준이 뭐야? 여기는 여름이 가장 더운 달도 10도씨가 안 된대. 야, 그러면 되게 추운 거구나. 오케이, 기준 알겠다잉. 마지막, 무수목 기후 중에 추운 것도 있지만 강수량을 가지고 나누기도 합니다. 아까 기준 척도가 기온과 강수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딴 거 다 떠나서 연 강수량이 500mm보다 높아 낮아. 이거 약간 이거보다 낮으면 심각한데? 그러면 나무 못 키우지 했을 때 연 강수량이 500mm보다 낮은 경우, 이러면 너는 무수목 기후라고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 무수목 기후의 기준은 이 강수량인데, 요거를 우리가 바로 건조기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조기후는 A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에 나타나죠. B라는 알파벳을 부여했고요. 자, 여기서 기준이 뭐냐? 다시 얘기해 보면 1년 동안 비가 오는 걸 다 합쳐도 500mm도 안 온다. 요게 바로 건조기후의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럼 1차 기준이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 A, B, C, D 이 순서로 여기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 기준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식물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기준에 따라서 열대 식물을 키우려면은 아무리 추워도 18도씨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럼 요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 땅이 어냐 안 어냐, 그 땅이 어는 게 어느 정도인데 겨울에 영하 3도면 땅이 언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추우면. 그래서 요 기준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나무가 클 수 있으니까 일단 여름은 10도씨 이상이면서 겨울엔 땅이 어니까 요렇게 좀 더 변화가 큰 애구나 해서 냉대 기후 보시고 요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MBTI도 첫 번째 거 EN까지만 하지 않잖아요. ENFJ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해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의 성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A, B, C, D, E 옆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붙여놨어요. 소문자도 있고 대문자도 있는데 요 단어 뜻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외워주세요. 자, F, 소문자 F예요. 여긴 다 소문자, 여긴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F는 독일어에서 왔어요. 습윤하다, 비가 좀 많이 온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독일어 발음으로 호이트 이렇게 이게 히트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그냥 대충 참고하시고 요 단어가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구나. 요게 붙으면 MBTI처럼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작은 S 여기 보면은 CS 조그만 S가 있죠. 소문자. 요거는 썸머 드라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이 건조한 여름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W 작은 거는 요 보면 W 이렇게 있죠. 이렇게 AW 이런 거. 요거는 겨울이 건조하구나. 이렇게 윈터 드라이라는 뜻이고요. M이라는 게 있습니다. M 여기 보면 AM 있죠? 요거는 계절풍, 몬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몬순 영어로 M 이렇게 있고 A, B, C, D 요 네 가지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A, B만 나옵니다. 자, 죄송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름이 얼마나 길고 따뜻한가.
A라는 게 붙으면 요건 세 번째 붙네 보니까 A, B, C, D는 그죠? 네. A, B, C, D는 세 번째 칸에 붙는 거예요. 좀 더 세분화된 거죠. 여름이 평균적으로 22도 이상이야. 아, 그럼 여긴 진짜 따뜻한 데구나. 해가지고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름은 가장 더운 달이 22도 이상은 아닌데 월 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달이 4개월이나 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곳이다. 그럼 B. 그 다음에 좀 추운 곳이야. C. 그 다음에 더 추운 곳이야. D. 이런 식으로 여름이나 이런 것들을 계절을 길고 따뜻한 정도에 따라서 D로 갈수록 좀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 번째 이 조합인 A, B, C, D로 표현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요거까지만 A, B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요건 뭐냐? 여기 보면은 한대 기호도 두 개로 나눠지고 요것도 두 개로 나눠지죠.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뒤에 붙은 T는 툰드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 있죠?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보다 좀 더 극지방으로 가면 아예 얼어붙은 겨울왕국 영어 제목이 프로스트잖아요. 아, 그건 프로즌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겨울왕국을 참고해서 프로즌과 비슷한 아예 얼어 있는 거, 요거를 빙설기후라고 부릅니다. 아, 겨울왕국은 참고로 프로즌이네요. 네,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스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막보다는 비가 좀 더 많이 오는 곳. 요건 나중에 구분을 해 볼게요. 그래서 스텝이라는 뜻, 독일어나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스텝 구분해 주시고, W는 뭐냐면 사막이란 뜻이에요. 이건 독일어예요. 영어에서는 이제 그 데저트를 쓰잖아요. 근데 독일어로는 이게 W가 V 발음이거든요. 무 이런 발음. 그래서 이거는 무스테 뭐 이런 뜻으로 이런 발음으로 읽히는데, 어쨌든 요 큰 W는 요거랑 다릅니다. 사막이란 뜻이니까 요게 데저트 사막이거나 무스테구나. 일부러 선생님이 요 독일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씩 생각해보고 따라해보면서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MBTI처럼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보지 마세요. 요거는 우리가 MBTI 내용을 알면 조합을 알 수 있듯이 조합하면 되는 겁니다. 조합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기준, 왜 요걸 만들었지? 아, 얘가 식물을 위해서 날씨를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1차로 나누고 2차로 더 나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 보시고, 자, 근데 쾌페는 빙설 기후나 툰드라 기후는 만들었지만 날씨가 히말라야 같은 곳은 적도 주변이잖아요. 중위도나 저위도. 근데 거기는 엄청 춥죠. 그거는 해발고도죠. 해발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에 트레와다라는 학자가, 야, 그럼 고산 기후는 어떻게? 여기도 추가하자. 너 여기 히말라야가 빙설 기후는 맞는데 여긴 좀 다르잖아. 여기는 그런 건 다르니까 여기는 해발 고도의 영향을 받는 곳을 좀 추가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된 것이 바로 고산 기후, H라는 알파벳 단위로 쓰는 요게 추가가 됐다 해가지고 쾌펜의 기후 구분은 식물을 위한 날씨 MBTI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잘 봐주시고 요 내용들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